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시작은 8시 가까워지면 그때 시작하기로 할까요? 아직 지금 7시 40분이에요. 어서 오세요. 라이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로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도원님의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제법 솔솔하니 재밌어요. 여러분 덕분에 요즘 책도 읽고 너무 좋네요. 혼자 그냥 아플 때보다는 지금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의 지금 건강한 모습 말고 아팠을 때부터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컴플레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7년 살아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나 봐요. 네,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팠던 때부터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치료의 과정까지 좀 속속들이 말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많이 생각해봤어요. 많이 생각해보고 제가 지난 아팠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영상을 찍는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처음에 진단을 받게 된 것과 그 1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고 1년 동안 어떤 치료를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한부 8개월에서 지금 7년차 생존하고 있는 현재도 항암제를 먹고 치료를 하고 있는 암환우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 계신 우리 틱톡이 여러 곳으로 방송이 되니까 이 라이브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환우님들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긍정하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좀 더 나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아픈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04년부터 시작할게요. 2004년에 유방암 2기를 진단받고 부분 절제 수술을 하고 항암을 6번의 항암을 하고 6개월 동안 6번의 항암을 하고 또 1달 반 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고 다시 6개월을 또 항암을 했어요. 그래서 유방암일 때는 그 주사제로 항암제로 12번의 항암과 1달 반의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물론 머리카락도 빠졌고 가발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었고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먹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좀 두통을 많이 앓는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3년 동안 투병을 했는데 3년 동안 이 투병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14년 동안 너무 활달하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삶이 모두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저는 A형에 가까운 B형이거든요.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인데 일보다는 이제는 제 자신의 삶과
가족들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일상적인 생활도 돌보기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건강해졌으니까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부르고, 그리고 그 몇 개의 병원을 정해놓고 매 주일마다 그 병원의 환우들 예배 시간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찬양으로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2017년에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모 대학병원을 갔어요. 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해요. 모 대학병원을 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로 워낙 대학병원이 우리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유방외과로 바로 갈 수가 없고 암센터로 바로 갈 수가 없고 일단 가정의학과 통해서 검사하고 토스를 받아서 제가 이제 제 전문 분야로 갔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모 대학병원에서 CT부터 MRI까지 전체를 다 검사를 했어요. 체스트, 뭐 복부, 갑상선 부분까지 다 검사를 다 했고 머리도 검사를 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는 당연히 다른 과로 토스를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선에서 결정하고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닥터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자가면역 결핍증이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뭐 여기가 아프든지 저기가 아프든지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이거는 약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전 유방암을 앓았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로 좀 전과를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제가 아마 그날 검사에 지쳤었나 봐요. 몸도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혼자서 끙끙 아팠었던 거예요. 뭐 타이레놀 정도, 진통제, 아프면 진통제 먹고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숨을 쉬는 게 이렇게 큰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또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른쪽 대퇴부 뼈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이 통증이 또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또 심하면 또다시 그런 통증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평상시에도 허리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제가 이제 주치의를 모시고 계시는 그 선생님께 찾아뵀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병원에 가면 신경과는 엑스레이부터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가 2018년도 3월 19일이에요. 2018년도 3월. 그러니까 7년 전이죠. 그때 제가 그 아프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인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 엑스레이 사진이 밖에서 보이는데 엑스레이상 뭐라고 나오냐면 뭐가 보이냐면 그 척추뼈랑 목뼈에 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그걸 보고 선생님께 이야기했죠. 선생님 저 캔서예요? 저 캔서 맞아요? 이야기했더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MR을 좀 찍어서 오세요 라는데 MR을 찍고 거기서 이미 너무 많이 이렇게 온몸이 너무 많이 번졌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빨리 큰 병원으로 가봐라. 서울병원을 추천해 주겠다. 그래서 서울병원으로 가서 이제 제가 3월 19일 날 확정적으로 폐암, 뼈암, 말기, 시한부 8개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한부 8개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예배팀 중창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50대 초반이니까 제가 또 성악을 따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어릴 적부터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창단원에 속해 있어서 저희가 저희 교회 예배가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지는데 1부가 7시 반이에요. 7시 반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들은 6시 20분까지는 도착해서 그날 우리가 예배 때 올려드릴 찬양을 미리 연습을 하고 예, 이미 연습한 곡이지만 예, 다시 한번 맞춰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4시 반 정도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차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리가 그 시간쯤 일어나야 샤워하고 머리 만지고 뭐 얼굴 화장도 좀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교회를 가거든요. 교회를 가서 6시 20분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겨우겨우 쉬면서 하나님 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일어나셔서 씻고 교회 가서 추운데 차를 가지고 10분 정도 타고 가서 연습을 하고 예배를 잘 마치고 1시간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라왔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2018년도 3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이런 생활이 한 1년 정도 계속돼요. 근데 병원에서는 저에게 8개월 정도 살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당신의 삶을 좀 정리하시고 주변에 있는 것들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뭐 이미 뭐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고 저에게 수술도 안 된다, 뭐 약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만 듣고 그날 저희가 혹시나 모르니까 이 약이라도 이 항암제라도 경구용 항암제인데 이거라도 일단 먹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온 게 임린스라는 그 경구용 항암제하고 페마라라는 그 여성 호르몬 억제제 그리고 말성 진통제 한 다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그 병원에 가기 전날 제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그 저희 교회 모 집사님이 제 친구가 저처럼 이렇게 유방암에서 저처럼 똑같이 폐와 뼈로 전이되어 가지고 1년 전에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그래 그 친구한테 권유를 했는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꼭 저와 여기 꼭 한 번만 가달라고, 치료하는 곳이 있는데 딱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이미 어차피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전날 이제 남편과 그분이 저를 일단 속인 거죠. 우리 하루 먼저 가서 자고 다음날 병원에 갑시다 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가 경기도 안성쯤인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는 자주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경기도 안성쯤에 아주 그 모텔을 짓다가 이렇게 부도가 난 그 모텔 건물 안에 1층에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계셔서 일단은 박사님이라고 하시니까 일단 인사는 하고 그랬는데 저하고 이제 몇 마디 이제 이야기도 하고 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는 치료법은 어떤 것이고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 성전머리 고치기 전에는 네 병 치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고집이 좀 세요. 고집이 좀 세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 성질머리 네 성격 고치지 않으면 너는 그 질병에서 놓일 수가 없다.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방의 온도가 바닥과 온 천장과 벽이 어떤 그 게르마늄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게르마늄 뭐 그 천연 성분인데 그걸로 다 이렇게 도배처럼 방을 칠해놨어요. 바닥도 그렇고. 그리고 이불 몇 자락 주고 그 다음에 그 커다란 원통형 우리 그 뭐죠? 그 선텐 같은 거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찜질기 같은 거 있죠. 그 찜질기 안에 저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얼굴도 내밀지 말고 들어가서 30분을 참고 30분 있다가 나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방의 온도가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웠어요, 방이. 그런데 그 방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저는 너무 깝깝하니까 제가 30분을 그 찜질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물이 뚝뚝뚝뚝 흐르는 소리가 그 찜질기 사이드로 이렇게 땀이 빠져나가는데 물처럼 막 그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깝깝하고 이렇게 얼굴까지 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찜질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 깝깝해서 죽을 것 같구나. 암으로 죽는 거 둘째치고 깝깝해서 죽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뜨거운 방에서 하루를 잤어요. 근데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해도 문을 잠궈 놓으셔가지고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문을 열고 나올까봐 박사님이 아예 문을 잠그고 그냥 저희가 그 방에서 올곧이 잠을 자든지 못 자든지 뜨겁게 그냥 방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찜질을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찜질을 하루 더 하라는데 도망치듯이 그 집을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남편을 막 끌고 빨리 가자고. 나 여기서 한시도 못 있겠다고. 그렇게 해서 열치료를 하루를 받았어요. 열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 약을 가져가서 먹어봐라. 당신의 삶은 길면 8개월이다.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약을 지어가지고 진통제랑 강원제랑 이렇게 3개월치를 받아야 되는데 한 달분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한 달분을 받아와서 다음 달에 한 번 더, 두 번 더 이제 검사하고 또 치료하는 과정하고 해서 두 번을 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분 약을 가지고 와서 그 열 치료해 주시는 그 박사님이 저희 남편한테 뭔가 당부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을 전자레인지에 12분 정도 구워서 뜨겁게 해서 수건에 싸서 에코백에 넣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엎드려 놓고 앞뒤로 찜질을 해줘라. 찜질을 해줘라 이런 거예요. 열로 찜질을 하라고. 근데 저는 싫다 그러고 너무 뜨거우니까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등에 대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3도가 넘는 온도가 심부까지 들어가야만 암이 죽는데요. 그 원리를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3번 정도 열치료를 받았어요. 3번 정도 열치료를 받고 집에서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침에 마약성 진통제 먹고 한 알도 모자라서 또 작은 알까지 같이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돌을 끌어안고 이렇게 가슴부터 찜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폐에 이제 암이 있으니까 폐부터 뭐 이렇게 어깨, 목 이런데 전부 복부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혼자 있으니까 찜질을 하루 종일 찜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도움으로 되어 있는 찜질기를 저희 그때 오피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피러스 승용차에 겨우 뒷차례 실리는데 그걸 억지로 실어주시면서 너 살아야 되니까 이거 갖고 가서 이 안에서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도명 찜질기가 찜질기 안에 이제 밑에 이제 남편이 그 이제 전기 판넬을 딱 그 장판처럼 되어 있는 전기 판넬을 해줘서 전기 온도 꽂고 그 찜질기 온도가 엄청 높아요. 그 찜질기에 이불을 몇 개 덮어가지고 땀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이 몸의 온도를 올리는 일을 했던 거죠. 몸의 온도를 올리는 일을 엄청 했어요.
그렇게 지낸 세월이 1년이었어요. 1년 동안 한 번은 그 병원에 갔다가 그분한테 가서 찜질 치료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찜질을 하고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등 뒤쪽은 남편이 이제 또 찜질을 다 해주고, 왜냐면 폐가 완전히 다 하얗게 덮었기 때문에, 암이 다 덮었기 때문에 이 등 뒤쪽을 찜질을 해줘야 돼요. 온도가 43도 이상 심부 온도가 그렇게 되어야만 암이 죽는다 하니까, 그 뜨겁게 만들어 식으면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을 데우고 또 식으면 전자레인지에 돌을 데워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병원에 검사를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는데 조금 암이 거친 거예요. 여기 폐에 암이 조금 거쳤어요. 처음에는 폐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폐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 치료가 암과 열은 극히 상반되는 거구나. 그때 그렇게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찜질 위주의 삶을 계속 살았어요. 어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아프니까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 진통제 먹고 움직일 수 있으면 찜질만 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옆에 두고 돌 데워가지고 찜질하고 돌 데워서 찜질하고, 그리고 물 많이 마셔주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수간호사로 있어요. 수간호사로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한번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그 지인들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가 됐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가 저를 보자 했는데, 그때 어떤 분하고 같이 왔는데 저보고 이 주스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먹게 된 주스가 지금 현재 제가 먹고 있는 독일 PM 주스입니다. 독일 PM 주스인데 제 치료 과정은 별다른 게 없어요. 제 치료 과정은 열심히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찜질기 안에 들어가서 계속 땀을 빼내는 거예요. 독소를 빼내고, 그리고 다시 물을 채워 넣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서면 삥 돌고 막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열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게 열찜질이니까, 열찜질을 해서 또 가슴에 폐에 이게 왜 안 뜯어지지? 폐에 있는 그 암세포가 죽은 게 보이니까, 사라지는 게 보이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열 치료로 완전히 돌아섰죠. 다른 치료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병원에서도 사실 해줄 게 없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치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돌만 끌어안고, 그리고 또 찜질기 안에서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보낸 게 한 3년 정도? 3년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3년 정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됐냐면 저에게 있던 암들이 무수히 없어졌어요. 무수히 없어졌어요. 폐의 암은 절반 이상 거쳤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많이 놀라시죠. 분명히 이 사람은 8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내가 진단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시는데, 저 별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신에 제가 먹은 거는 얘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수간호사 친구가 보내준 게 독일에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독일 거는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서 즉 수입해서 먹는 거다, 그러니까 먹어봐라. 얘가 얘를 처음에 먹었더니
피부가 이 따끔따끔하고 빨갛게 막 돼요. 팔 같은 데랑 가슴팍도 빨갛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주스가 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점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바로 흡수가 됩니다. 세포 셀 속으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건, 제가 그 아프기 1년 전에 간호조무사를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간호조무사 라이센스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에 대해서 좀 하니까 우리 인체의 굵은 동맥은 피를, 깨끗한 피를 전달해주는 굵은 동맥은 2%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8%가 우리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돼 있다는 거,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기초 상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스를 3종 세트를 같이 먹고, 그 주스와 함께 제가 먹어야 될 식품을 조금 더 첨가시켜줘서 그 식품을 같이 먹으면서 치료를 했어요. 원래는 주스가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이거 여름 한정판으로 나온 그 복숭아 피치 맛, 액티바이저는 액티바이저, 똑같은 액티바이저인데 성분은 똑같은데 맛이 복숭아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티를 해 먹어도 되는 아주 맛있는 게 나왔는데, 이번 달까지 프로모션이에요. 이번 달까지 5개를 사시면 1개를 더 드리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 프로필에 남겨주시면 제가 구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치료는 열치료와 그리고 열 치료를 해도 그냥 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돌을 아주 뜨겁게 달구어서 12분 정도면 너무 뜨겁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돌을 잡으면 금방 물집이 싹 올라오는 그 정도의 뜨거운 온도인데, 수건에 싸서 에코백에 넣어서 이렇게 몸에 찜질을 계속 복부까지. 장이 건강해야, 장이 뜨거워야 암이 낫는다고 그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절 치료해 주신 분이. 그래서 장 위주로 해가지고 엄청 찜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배도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화상 자국이 남고, 가슴도 이렇게 막 얼룩얼룩하니 이렇게 자국이 남아도 그래도 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돌찜질과 또 열치료하는 분한테 가서 치료받는 거랬는데, 그 열치료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 치료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2번째 아마 찜질 치료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박사님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찜질을 해서 몸살 기운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심하게 앓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또 뭘 시키나 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건 너무 파격적이고 저는 너무 두려운 치료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좀 무서웠어요. 근데 그렇게 히노키탕 있죠. 우리 히노키탕에 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물이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아주 뜨거운 물인데, 저희 그 박사님이 저희 남편 보고 전사장 여기 발 한번 넣어보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을 딱 넣었다가 딱 바로 뜨거 하면서 꺼내는데 발이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들어가래요. 저보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래요. 그 안으로. 이 온도가 43도가 넘어요. 45도 정도 되는 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금방 발을 집어넣었다 꺼내도 빨갛게 돼버리는데, 그 온도 속에 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그 안에 그 열이 가득한 그 히노키 그 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탕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주기도문을, 그 긴 주기도문을 몇 번을 외웠는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안에서 무수히 막 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 뜨거운 그 탕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몇 번 되고 나니까 이제 나와도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건으로 감싸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 거의 기절한 것 같아요. 그 물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제 피부는 뭐 빨갛게 된 건 이미 말할 수 없고, 저보고 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독하다. 쟤 너무 독하다. 쟤는 안 죽겠다. 쟤 저렇게 독해갖고 안 죽겠다. 근데 저 성질머리는 고쳐야 돼. 그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몸살을 겪을 때도 그 뜨거운 미네랄 물속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분께 가서 또 병원에 갈 날짜가 되면 전날 그분께 가가지고 찜질 치료를, 돌찜질 치료를 받는 거예요. 거의 뭐 맨몸에 그냥 돌을 그냥 수건 하나만 싸가지고 찜질을 하시기 때문에 막 그냥 올려놔도 뜨거운데 눌러요. 위에서 막 손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르니까 그 열이 제 그 뼈 안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견딜 만큼 너무 힘들죠. 힘든데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그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치료를 딱 3번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제가 한 거예요. 이제 그 뜨거운 돌을 끌어안고, 그 끌어안는 시간을 3년 동안을 그렇게 끌어안고 진통제 먹고 또 항암제 먹고 또 병원 가고, 그렇게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유방암 2기였는데 유방암 2기 때 하던 항암 치료하고는 너무 달랐고, 치료 방법도 없었다 했으니까 이 치료 방법 없는 이 암 환자에게, 말기암 환자에게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열치료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안 믿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 말을 확고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치료했을 때 이게 조금 폐에 암이 거친 걸 보고 남편은 확신을 했던 거죠. 열치료가 답이다. 열치료를 해야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됐을 때 암이 많이 거쳤었고, 그리고 3년 동안 치료하면서 암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게 된 거예요. 네, 정말 암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저의 치료의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메일은 안 받습니다. 다른 메일은 안 받는데 암하는 분들이나 정말 치료를 요하는 분이 계시다면 메시지를 보내시면 그 메시지는 받을게요. 그런데 뭐 반갑습니다, 잘 있느냐, 친구합시다 이런 메시지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제 가슴 안에는 4명의 남자가 있어요. 남편과 3 아들. 이 뜨거운 4 남자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제가 뭘 했냐면 한 15년 정도를 그 크리스마스 때나 추수감사절 때 데코레이션을 하는 그 작업을 제가 했어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겸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 별명이 크리스마스 추리였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온 교회를 이렇게 안과 박을 다 이렇게 전등 장식을 하고 했던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말기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좀 큰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름은 알지만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다 제 그 말기암 환자인데 아들이 3이 있는데 아직 젊은데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살아나게 됐고요.
제 닉네임이 다시 살아났네요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제 1년의 치료 과정은 이렇게 했어요. 1년의 치료 과정은 아마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아마누 여러분, 그리고 지금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환우분,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내 생명이 오늘까지고 내일 끝이 난다 해도 오늘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충실하시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저도 감사하고 삽니다. 매일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감사하든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그분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또 열치료하시는 박사님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독일 PM 주스라는 먹을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었어요. 이 주스를 먹으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는 이 주스를 마시면 우리 세포 안으로 98%가 흡수가 되면서 몸 안에 혈관 안에 산소 공급이 되어서 백혈구나 적혈구들이 운행하는데 아주 원활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저같이 암환우들은 이 산소결핍이거든요. 암환우들은 산소결핍이에요. 산소결핍이 결국은 암을 몰고 와요. 그런데 이 PM 주스 안에는 영양소 공급이 세포 셀 단위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치료의 효과도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을 일반인하고 다르게 먹었어요. 일반인들이 1년 정도 먹을 양을 저는 3개월 만에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이렇게 건드리면 주스가 뽕뽕 하고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저는 PM 주스를 많이 마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7년차 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감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 디톡스를 하면서 감기 증상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검사는 해놨는데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1년에 제가 갖고 있던 기관지가 약했던 저의 그 어떤 그냥 있었던 질병에 대한 증상이려니 해요. 이렇게 하다가 치료가 되겠죠? 저 처음 아플 때는 선풍기 바람도 쏘이지도 못했어요. 선풍기 바람을 쏘면 피부가 아파요. 머리카락도 아파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느껴지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외출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선풍기도 틀어놓고 부채도 붙이고 심지어 에어컨까지 켜놨어요. 요즘 날씨 덥잖아요. 근데 전 낮에는 에어컨을 거의 켜지를 않거든요. 왜냐면 땀이 흐르면 흐른 대로 그냥 여름을 즐기고 싶어서 이게 땀이 흘러나가야 제 몸에 있는 독소도 좀 빠지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빠져나가 줘야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저는 미네랄 소금을 먹습니다. 제가 양성자가 나온다는 그 치료방 체험을 한 게 한 20일 정도 돼요. 그 병원에 다니는 동안에 경기도에 무슨 모 병원의 벤처 기업에서 그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는 양성자 에너지가 나와서 암환우들이 치료가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20일 정도 치료를 했어요. 거기서 치료할 때 그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돌 치료할 때처럼 열 치료할 때처럼 이게 땀은 뻑뻑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건 아닌데 은근히 땀이 났어요. 은근히 땀이 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침대처럼 이렇게 칸 나가놓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온통 양성자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동안에 양성자 에너지가 나와서 이렇게 몸을 치료한다는 그런
치료하는 곳에도 한 20일 정도 있었어요. 그것도 어쩌면 저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어요. 거기도 우연하게 만난 분이 거기를 소개해서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서울에서 오신 이렇게 암 치료하러 오신 분들도 많았고, 매일매일 찜질방 드나들듯이 매일매일 와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여튼 암에는 열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염증에는 열이 제일 치료가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도 차가운 물을 먹지 않고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다, 그죠?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박가수님, 저는 66년생입니다. 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66년 말띠입니다. 네. 근데 이 노래가 예라모십이라는 그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올해 가장 많이 들려진 노래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거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전세 사기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시기 와가지고 힘들고 이러는 동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혼자 인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힘들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덥죠. 팔로우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힘든 시간이 있죠. 저처럼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이 또 잘 안 돼서 힘드신 분도 있을 거고. 네, 감사해요. 혼자 걷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같이 걸어요. 우리 옆을 돌아보면 많이 힘드세요?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드세요? 사는 게 힘들어요? 71년생이면 결혼은 하셨겠다, 그죠? 걱정 마요. 꿈낀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왜 총각이에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힘들어서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혼자 살아도 힘들고 둘이 살아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분 만나시길. 여자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반은 여자고 이 세상에 반은 남자다. 우리 라떼 한자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바카스 좋아요. 예, 마음에 드는 여자가 꼭 있을 수 있나요? 근데 50대 50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택했어요. 저는 3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밀어붙여가지고 한글날 10월 9일 날 했어요. 재밌죠? 저희 집에서 제가 비혼주의라고,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2남 3녀 중에 막내딸인데, 저보고 제가 이제 비혼주의니까 막내를 결혼시켜야 된다. 부모님이 아프신데 편찮으신데 쟤를 빨리 보내야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린다.
아, 완전히 싱글이시네요. 도싱도 아니고 완전 싱글이시 라떼 한자님. 저는 결혼을 딱 한 번밖에 안 한 유부녀입니다. 어때요? 누님은? 네. 네. 저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사실 가족들에게 미안해요. 제가 아픈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40대 초반부터 아우 네 땡큐 so much 이뻐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40대 초반부터 유방암을 앓고 3년 투병하고 또다시 14년 만에 또 말기암으로 재발해가지고 이렇게 폐와 뼈가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도 힘들고 겉보기에는 너무 멀쩡한데 그래서 늘 감사하죠. 제가 겉보기에 멀쩡해서 오케이 I'm okay. 지금도 항암제 먹어요. 오늘도 먹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라떼 한자님 힘내세요. 분명히 좋은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갖추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결혼해도 잘 살아요. 네, 저희도 가진 거 없이 결혼해서 일구면서 살았어요. 뭐 TV 하나 사서 좋았고 또 얼마 또 벌어가지고 밥솥을 사서 좋았고 저 세탁기도 없이 시집을 갔었거든요. 제 옷도 빨아보지 않았는데 왜요? 나이 많은 여자도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상관이 있나요? 서로 기댈 수 있는 돈만 있다면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도 정말 없이 시작했어요. 없이 시작했는데 저희는 마음이 잘 맞았나 봐요. 저희 남편도 기독교인이었고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도 있고 둘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도 하나 낳고 또 둘째는 또 쌍둥이를 낳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셋이에요. 우리 라떼 한자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좋은 분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라떼 한자님 메모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라떼 한자님 71년생이라고 그러셨죠? 기도할게요. 좋은 배우자, 행복한 삶, 이 어려운 시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암을 2018년 3월 19일 날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해 왔는지 그 치료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저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꼭 기도할게요. 라떼 한자님. 덕분에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질 수 있겠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제가 오늘 책 읽으면서 그걸 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이런 우리 그 CM송? CM송이 있었죠. 예. 이 진짜 굉장히 유명한 광고 음악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읽은 책에 그 CM송이 나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이 꽤 유명한 이 광고 음악을 들을 때마다 괜스레 웃음이 나온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독심술 같은 초능력이 없더라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 광고 음악의 노랫말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다. 그렇다. 정말로 중요한 감정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그죠? 저 이 고도원님의 아침 편지라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감정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는 인생을 잘 살으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런 친구가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정말 인생을 잘 사신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의 색깔이 분명해졌을 때 마음의 끈을 내밀어보자. 어느새 상대편으로부터 마음의 끈이 풀려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서로 풀려진 마음의 끈을 별다른 장치 없이도 스스럼 없이 서로 다 말없이 연결된다. 진정한 교감이란 상대방을 나에게 구속시키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흡수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나만의 색과 상대방의 색이 서로 만나 걸림없이 묶일 때 진정한 교감은 이루어진다. 네, 그죠. 진정한 교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진정한 교감을 느낀 것도 말없이 지켜봐주는 주위분들이었어요. 말없이 저를 지켜봐줬던 주위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아플 때 말기암이라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8개월 시한부라면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겠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가 되지 않든 치유가 되든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삶의 희망이라는 것, 그런 것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암의 치료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한부 2018년 3월 19일 날 시한부 8개월 판정받고, 그리고 지금 7년째 지금 생존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몸에는 암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산정특례라고 하죠. 암환우에게 부여하는, 국가에서 부여해주는 그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이에요. 저는 5년을 지나서 다시 갱신을 해서 7년째 지금 산정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환자가 좀 특이하다고 그래요. 저 같은 환자가 좀 드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8개월이라는 그 시한부 짧은 삶을 치열하게 전투를 했어요. 뜨거운 열과 뜨거운 물과 뜨거운 아주 뜨거운 그 찜질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이게 몸은, 육신은 죽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몸을 살려내는 과정을 열치료라는 과정을 통해서 했어요. 예, 너무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 시간이 쉽지 않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뜨거운 돌을 몸에 올리고 찜질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인내를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견뎠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시간을 그렇게 겪고 넘어왔어요. 제가 가졌던 건 이런 한 줄기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 그래요. 걱정 마요. 예, 여러분 모든 삶에서 두렵고 힘든 건 누구나가 있거든요. 네, 두렵고 힘든 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겉은 멀쩡하고 속도 멀쩡해요. 저는 제 장기가 너무 건강하대요. 너무 건강한데 지금 현재 폐에 이제 암이 남아있고 뼈에 암이 남아있는데 뼈의 암은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암은, 뼈에 있는 암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폐에 있는 암도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 이 아이들도 더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암을 가지고 매일을 전투하듯이 살지만 저는 늘 감사하며 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요일날 라이브 때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5가지, 10가지라도 감사를 해보십시오. 말로 감사를 뱉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버스를 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감사를 계속 입으로 이렇게 종알종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다 와요. 여러분에게 다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아주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1시간 정도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7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저는 오늘은 올곧이 제 암 2018년도 3월 19일 날 시한부 8개월 받아서 7년 동안 살아있는 생존기 중에 초창기 암일 때 초창기 암이 너무 폐에 가득하고 온몸에 뼈에 안녕하세요. 뼈에 암이 가득 차 있을 때 너무 아파서 바람결 맞아도 아파서 외출할 수 없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눴어요. 뭐 저의 삶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저의 경험이 뭐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신만의 아픔도 있고 여러분 자신만의 힘듦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는 마세요. 그것에 굴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네, 슬픔이 기쁨이 돼요. 기쁨이 또 열매가 되겠죠. 여러분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 저의 아팠던 이야기를 하는데도 참 좋네요. 저는 시한부 8개월에서 지금 7년차 살고 있는 폐암, 뼈암 말기 환자고요. 지금 7년차 잘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드리고자 저의 아팠던 치료의 시기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암은 열과 싸워야 합니다. 암은 차가운 걸 싫어해요. 암은 차가운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그 차가운 거를 멀리하고 암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병원에 가면 암케어 센터에 가면 열 치료도 많이 하고 고온 치료, 온열 치료 이런 거 많이 하죠. 예, 그거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열 치료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경험한 열 치료는 그 차원하고는 아주 다르죠. 저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돌을 얹어서 찜질을 하면서 그렇게 암을 이렇게 죽여왔었고요. 온열 치료의 방식은 조금 제가 해보니까 제가 했던 거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환우 여러분들에게는 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산소를 일으켜주고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에게 다이렉트 문자 주세요. 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게요. 오늘은 왠지 제가 기침을 좀 해서 그런지 조금 기관지 쪽이 조금 불편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폐암은 좀 밑에 쪽에 있거든요. 폐암은 좀 밑에 쪽에 있고 지금은 처음에는 위에까지 가득 찼었고요, 암이. 근데 지금은 밑에 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위쪽에 기관지 쪽이 아픈 거 보니까 감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시도 안 읽어드리고 오늘은 제가 아픈 이야기만 했어요. 아팠던 이야기. 저희 그 친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의 아팠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거예요. 어떻게 치료했고
언제 어떻게 아파왔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거든요. 남은 시간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시도 좀 들려드리고 그렇게 가벼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몸 건강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희망과 또 꿈을 드리는 좋은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 웃음만 보고도 힘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웃음만 보고도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 제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셔서 팔로우도 해주시고요. 자, 느린 달팽이의 사랑. 유한님의 시예요. 느린 달팽이의 사랑. 달팽이 기어간다. 지나가는 새가 전해준 저 숲 너머 그림을 향해 어디쯤 왔을까? 달팽이 기어간다. 달팽이 몸 크기만한 달팽이의 집. 달팽이가 자기만의 방 하나 갖고 있는 건 평생을 가도 먼 곳의 사랑에 당도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가 잘 알기 때문에. 느린 열정, 느린 사랑. 달팽이가 자기 몸 크기만한 방 하나 갖고 있는 건 평생을 가도 멀고 먼 사랑에 당도하지 못하는 달팽이의 고독을 그가 잘 알기 때문. 유하 시인의 시를 여러분에게 달팽이의 사랑이라는 시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화요일날 읽어드렸던 도종환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제가 이거는 참 좋아하는 시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저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살가지 가볍게 디디며 오르는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스무날 빈 논기를 쓰다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고 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이였으면 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이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가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욱 은은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순 없을까. 바람 많은 가을 강가에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우리 서로 물이 되어 흐른다면 바위를 깎거나 갯벌 허무는 밀물 썰물보다는 물오리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한 세상을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어때요? 도종환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이라는 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오전에 병원에 다녀왔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좀 해놓고 왔어요. 네, 저는 암환우이기 때문에 감기가 제일 조심스러운데 폐암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감기가 제일 조심스러운데 제가 여름 감기에 걸렸지 뭡니까? 이게 감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먹고 있는 지금 PM주스를 디톡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여튼 오늘 저는 하루는 바쁘게 살았어요. 네, 어서오세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시한부
시한부의 삶을 한번 살아보니까 하루가 너무 소중하고요. 시한부의 삶을 살아보니까 매일 같이 하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이루는 그 일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멋진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떼 한자님은 좋은 배필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인생의 반려자죠. 이제 정말 반려자를 만나야 되죠. 우리 젊을 때 한때 그런 사랑 말고 반려자. 우리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고 반려묘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려자가 필요합니다. 저 다시 살아났네요는 여러분에게 반려자 같은 그런 크리에이터로 여러분에게 남겠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 이야기해 주시고요. 정말 요즘 시기적으로 소상공인들 너무 힘드시고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수해를 당하신 분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어떻게 한 말로 다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내 주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시한부를 살았던 제가 지금은 바람결을 좋아합니다. 차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면서 운전을 합니다. 초창기 시한부 8개월일 때는 바람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팠어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너무 아팠어요. 바람이 피부만 건드려도 아팠는데 지금은 선풍기 바람도 잘 쏘이고 에어컨 바람도 잘 쏘입니다. 그만큼 제가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 들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근 1시간 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치료했던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뭐 친구합시다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살았죠?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제가 댓글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로 받을게요. 대신에 뭐 이렇게 처음 만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댓글이 폭탄이에요. 폭탄. 그 문자가 폭탄으로 와가지고 제 일상생활이, 제가 그래서 이 틱톡에 그 들어온 인사들을 제가 못 받을 정도로, 그 중에는 분명히 정말 절실한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문자들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 팔로우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예, 좋아요도 너무 감사해요. 예,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팔로우를 먹고 좋아요를 먹고 뭐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여기 이 안에서 또 성장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자 폭탄 때문에 틱톡을 로그아웃을 했었어요. 제가 라이브를 아예 중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주위에서 그러지 마라. 어느 한 사람은 누군가는 너를 보고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팔로우 해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도 너무 감사해요. 그 중에 제가 나중에 의논을 해보고 괜찮으면 제가 계정을 오픈할 수 있는 계정을 하나 열어놓을 테니까 그 계정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문자에는 네, 감사합니다.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 문자에는 제발 그 친구합시다 뭐 이런 문자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말고 그냥 팔로우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제 친구잖아요. 팔로우만 해주셔도 저는 그걸로만 해도 감사해요. 네, 여러분에게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시와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감정의 색,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는 우리 곁에 좋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좋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초반에는 제가 2018년도 3월 19일 날 8개월 시한부 받았던 8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시한부를 받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어떤 치료를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라이브를 틱톡에도 올리지만 제가 유튜브에도 제 똑같습니다. 아이디는 다시 살아났네요. 유튜브 계정에도 제가 라이브 했던 거를 올려놓거든요.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다음번 찾아올 때는 3년 이후에 그 이후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가끔은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라이브를 켜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혹시 제 라이브가 뜨면 여러분 들어와서 같이 놀아주세요. 제 별명이 다시 살아났네요도 별명이지만 제 별명이 햄스터예요. 제가 웃으면 볼이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햄스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분명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8개월의 시한부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일상이 기적인 여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기적이라 그래요. 예, 물론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응원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9시가 다 되어 가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이 노래 같이 부르고 오늘 마무리할까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대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같이 손잡고 걸어가요.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네, 감사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 외로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걸어 있을 때 맞습니다. 비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고 있죠.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을 보아요.
8개월에서 7년차 살고 있는 닉네임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아마 저하고 많이 닮은 사람이 있나봐요. 은하 씨는 아니고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시한부 8개월을 받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긍정의 마음으로 그 많은 열 치료하는 기간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암 치료를 하였는지, 예, 그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유튜브에도 똑같은 닉네임 다시 살아났네요로 제 라이브를 옮겨 놓겠습니다. 긍정으로. 맞습니다. 긍정만 있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실패해도 긍정으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이 실패의 길에 떨어졌을 때도 긍정하며 살 수 있어요. 저는 예, 맞습니다. 감사로. 네, 감사해요. 김병호님, 김명고님. 예, 긍정으로 감사로. 맞습니다, 여러분. 긍정으로 감사를 사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5가지에서 10가지, 더 많아도 좋아요. 감사함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생각만 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천지 차이예요. 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감사함을. 오늘 하루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감을 또 감사하고, 저녁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을 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각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네, 모든 것에 감사. 네, 긍정의 기본이죠. 맞습니다. 김명구님 맞아요.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도 긍정의 삶으로 날마다 좋아질 거예요. 날마다. 분명히 확신해요. 여러분도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들어올지 토요일 날 들어올지 월요일 들어올지 화요일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들어오는 날은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네, 또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또 다시 만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요. 유튜브에도 똑같은 아이디로 다시 살아났네요로 제 동영상과 쇼츠를 올려놨습니다. 네, 유튜브에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나눴던 이야기, 앞부분에 못 들으신 이야기들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업로드 해가지고 저녁에 업로드해서 네, 저녁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의식의 레벨을 올리고 함께. 맞습니다. 의식의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명구님처럼 함께 우리 의식의 레벨을 올려보자고요. 여러분 모든 삶에 오늘 정리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요? 희망을. 내일 다시 올까요? 내일 다시 와서 우리 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내일 다시 와라 그럼 내일 또 다시 와야죠 뭐. 내일은 오전 시간에 한번 찾아뵐까요? 밖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멀리서 하늘을 보아요. 이 곡 끝에까지만.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